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만,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한설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설. 찰 한자를 쓰고, 설사를 하는데, 차서, 냉해서 설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사를 하면은, 지사제를 쓰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한설이다, 열설이다, 식적설이다, 담설이다, 이렇게 설사를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설사의 원인이 반드시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중에서 오늘은 배가 차거나 장이 차서 오는 그런 사람들의 설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배가 냉하면 장도 율동을 잘 안 하고 위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설사를 자주 하면서 소화도 잘 안 되고, 설사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팔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피곤하고 맥을 못 추죠. 힘이 없다고 그래요. 피곤하다고 그래요. 귀찮다고 그래요. 그래서 온몸에 진액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관절이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그럴 경우에 어깨를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허리를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배를 따뜻하게 해서 설사를 멈추게 하는 이러한 치료를 하면 바로 설사도 멈추고 소화도 잘 되면서 기타 어깨가 아프다든지 허리가 아프다든지 무릎이 아픈 이런 현상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냉에서 설사가 나가면 진액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관절 마디들이 아프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절 마디가 아프면 진통제 쓰잖아요. 이럴 경우는 진통제로 듣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설사가 나는 것을 막아줘야, 치료해줘야 바로 진액이 충만돼서, 관절에 진액이 충만돼서 관절 아픈 통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왔는데도 한설을 치료해 주니까 이 관절의 통증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신의 균형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거와 동반돼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설의 원인은 선천적인 요소가 가장 많습니다. 선천적으로 배가 차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선천적인 요소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바로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찾아야 한설의 원인, 배가 찬 원인을 근본적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찬 것이나 센 것을 많이 들어도 설사를 안 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가 선천적으로 찬 사람, 위장이 선천적으로 찬 사람은 조금만 차게 된다든지 조금만 생냉물을 먹으면 바로 설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냉한 체질은 한설이 잘 생기는 체질이 선천적으로 배가 냉한 체질인데, 얼굴이 함한 체질입니다. 얼굴이 이렇게 볼록렌즈처럼 돌출해 있는 사람이 있고, 얼굴이 눈이 쑥 들어가고 함하 있어서 턱이 좀 약간 나오고 윗입술보다 아랫입술이 조금 나오는 이런 형이 있습니다. 이걸 함한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가 오면 빗물이 고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배가 찬 사람이고 한설의 증상이 잘 나타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손발이 냉한 경우. 손발은 비위에 속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손발이 찬 사람은 비위가 찬 거고 위장이 냉한 사람입니다. 또 입술이 푸른 사람. 금방 얘기한 손발이 냉한 사람의 경우에 보면 요 어제라는데 여기가 풀어요. 그런데 입술이 푸른 것도 배가 찬 사람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입으로 먹지요. 코로 공기를 마시죠. 그런데 입술이 푸른 사람은 바로 배가 냉한 사람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입술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죠. 어떤 때는 생식기의 상징으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생식기의 상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술이 푸른 사람은 바로 냉도 좀 많은 편이고 생리도 불순하고 배가 차서 배가 자꾸 나오고 엉덩이가 커지고 허벅지가 굵어져요. 그게 바로 차서 부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못생긴 배꼽. 못생긴 배꼽? 지금 잘생긴 배꼽도 있나요? 있어요. 어떻게 생긴 게 잘생겼느냐? 한번 배꼽을 보세요. 배꼽을 보면요. 배꼽이 이렇게 해서 쏙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잘생긴 배꼽입니다. 못생긴 배꼽은 어떻게 생긴 거냐? 요게 배꼽이 이렇게 거의 없으면서 어떤 경우는 요게 이렇게 돌출돼서 좀 나오는 배꼽. 이게 못생긴 배꼽이에요. 이런 배꼽은 바로 배가 차고 장이 찬 사람이에요. 이렇게 배꼽이 생겼으면 바로 한설의 증상이 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배꼽의 주변에 뭐가 튀어나왔었는데 지금은 괜찮다. 그건 바로 내가 생활을 잘하고 몸이 건강해져서 배꼽이 정상화가 된 겁니다. 배꼽도 변하니까요. 얼굴 모습도 변하죠. 사람이 지질공상으로 살고 정말 힘들게 살고 이런 사람의 얼굴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얼굴은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얼굴이 자꾸 변해갑니다. 주변 환경이라든지 내 마음 상태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변해가요. 배꼽도 마찬가지예요. 못생긴 배꼽이었다가 잘생긴 배꼽으로 변해요. 생활을 잘하면. 코가 길고 내려먹은 생김새. 코가 짧은 사람이 있고 코가 이렇게 내려먹은 사람이 있는데 코가 내려먹은 사람이 바로 한설이 잘 생길 체질입니다. 손발이 찬 사람이 왔어. 근데 설사를 한대. 이거는 한설입니다. 그래서 한설은 이중탕 가미방 또는 부자원중탕 같은 거를 쓰면은 아주 잘 됐습니다. 심지어는 한설을 치료해줬더니 피부병까지 난 경우가 있습니다. 피부가 얼룩얼룩 변해가고 벗겨지는 것 같이, 말하자면 페인트 칠하는데 페인트 벗겨지는 것 같이 이렇게 되는 백반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도 치료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와 같이 한설은 설사 중에서 배가 냉해서 오는 설사입니다. 또는 찬 거, 날 것을 잘못 먹어서 오는 설사입니다. 한설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한설을 우선적으로 치료를 해주면 그거와 연관되는 전신의 증상들이 다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